내부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 사업장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영향밖에 지금 이제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법한데,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은 한번 머리를 한번 잘 짜내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이 계시는 사업장에 한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춰 보자면 조금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청도 대남병원에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최근에 헤트라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어떤 대규모의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해서 큰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코호트 격리라는 것도 되게 인권 침해 요소가 많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의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이 억압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쉽게 인식되기도 하다가 오히려 이제 최근에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저런 대규모 수용 시설들은 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큰 시설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으는 일이 참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식 전환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좀 끼워 맞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것도 다 역시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감염병 영역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의료 영역에서 상당히 비주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영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동안 그만큼의 처우를 받지 못하시고 일하셨는데, 실내로 이제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시고, 지금 부산에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은 그 비정규직이십니다.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제 살인 사건을 민간 탐정이 수사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좀 드러나지 않았나. 돌봄, 어떤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돌봄이나 공공의료나 이런 영역들이 조금 그동안 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게 사회의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좀 인식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피해 사례만 쭉 듣다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좀 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있던데, 우리 HMM이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싣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선을 2척을 더 투입을 하고 미주 라인에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HMM 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긍정적인 수혜를 좀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예,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그 생필품의 그런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물동량이 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노동자 선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긍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열악했는데 더 열악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물동량에 대한 이동량은 많았는데 우리 배달 물량처럼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근로자들한테는 이것이 그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근로 환경은 좀 개선되지 않는 더 열악한 쪽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또띠아님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수혜를 본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긍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지만 그 미얀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로에 좀 관심 갖게 되고요. 그리고 좀 세계 이 뉴스나 이런 것들에게 좀 더 예전보다 좀 관심 갖고 몸을 잘 챙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 긍정적인가 모르겠지만 네. 예. 우리 또띠아님 말씀은 이제 우리 미얀마 우리 근로자분들이 상호간에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 서로에 대해 그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세계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는 있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로 현장에는 별로 없었다, 그죠? 네. 네, 별로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없고 그죠. 자, 우리 언론에서 가장 이제 요즘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19가 가져온 혜택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이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제 3자가 봤을 때는 물동량이 늘어나서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동량을 늘어난 만큼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수입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 주식도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 뭐 대표적인 일단 일자리가 배달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들도 뭐 수입이 라이더들의 수입이 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많이 나왔고, 뭐 일단은 이게 플랫폼 노동 혹은 뭐 배달 대행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커지고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그런 일자리에 대해 좀 알게 된 것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 특수고용직 그리고 근로자도 아닌 사업자도 아닌 이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이 배달뿐만 아니고 그 특수고용직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 배달 같은 경우는 뭐 산재가 좀 부실하게 돼서 산재가 뭐 안 된다든지 안 되는 조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전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뭐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있는데 신호 위반했다고 또 산재가 안 된다든지 다쳐도 이렇게 보장을 못 받는 경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배달 오토바이로 보험을 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외제차보다 더 비싼 수백만 원 혹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보험료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보험료의 뭐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 배달 플랫폼 노동 이런 일자리 자체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조금 이제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계기는 되었다. 그런 부분이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뭐 일하면서 뭐 뿌듯한 점은 자가격리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확진자분들. 근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달 확진자 댁에 혹은 자가격리 하시는 분 댁에 직접 배달을 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많이 갔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 그 뭐 요청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가격리 중이니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는데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을 뚫고 물론 우리 이 시대의 영웅 코로나 시대의 영웅에서 뭐 간호사분들 많은 그런 영웅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 못 미쳐도 그래도 조금은 위험을 뚫고 그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조그만 자부심은 또 생기더라고요.